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부록 1, 귀류법과 무리수.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의 제곱근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원래 사용했던 논지는 일종의 귀류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귀류법이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명제의 역이 참이라고 일단 가정한 다음 이 역 명제가 성립할 때 초래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논증법이다. 현대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귀류법의 논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던진 유명한 경구가 하나가 있다. 위대한 아이디어의 역은 반드시 위대한 아이디어이다. 보어의 이 주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의 황금률을 한번 부정해보라.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든가 살인하지 마라 등의 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예로 든 위대한 생각들의 역은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얻어맞을 각오부터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어의 주장이 모순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보어의 경구는 독단일 뿐이다. 이제 그렇다면 보어의 주장의 역명제, 즉 위대한 아이디어의 역은 반드시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귀류법의 핵심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들은 대단히 복잡한 기하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썼던 기하학적 논리 대신에 귀류법을 활용하여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간단히 증명해 보이겠다. 곧 알게 되겠지만 증명 결과에 못지않게 증명에 쓰인 논리 역시 대단히 흥미롭다. 각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든 인치이든 아니면 광년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각선 BC가 이 정사각형을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눈다. 직각 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각선 BC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x제곱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1 더하기 1는 2. 이므로 우리는 x제곱은 2에서 x는 루트 2라고 쓸 수 있다. 즉 2의 제곱근이 대각선의 길이이다. 이제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유리수라면 두 개의 정수 p, q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루트 2는 q분의 p와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정수 p, q의 크기는 그 어떤 제한도 둘 필요가 없지만 p와 q 사이에는 공약수가 없어야 한다. 공약수가 있다면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여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의 값을 p와 q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10분의 14이라고 주장하려면 p는 14와 q는 10을 쓸 것이 아니라 공약수인 2로 약분하여 p는 7과 q는 5를 쓰면 된다. 루트 2는 q분의 p의 양변을 제곱하면 2는 q제곱분의 p제곱의 관계를 얻는다. 양변에 다시 q제곱을 곱하면 p제곱은 2q제곱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p제곱이 어떤 정수의 2배, 즉 짝수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1제곱은 1, 3제곱은 9, 5제곱은 25, 7제곱은 49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홀수의 제곱은 반드시 홀수이다. 그러므로 P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P 자신이 짝수여야 한다. 따라서 P는 또 하나의 정수 S를 써서 P는 이 S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식 1에 대입하면 P제곱은 2S의 제곱은 4S의 제곱은 2Q의 제곱이 성립할 것이고, 위의 관계식에서 마지막 등식을 2로 나누면 Q제곱은 2S제곱의 관계가 얻어지므로 Q제곱 역시 짝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앞에서 P가 짝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했던 논지를 그대로 다시 적용하면 Q제곱이 짝수이므로 Q 자신도 짝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짝수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채택한 가정들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어떤 가정이 우리를 모순에 봉착해 했는가? P와 Q가 모두 짝수라면 또 2로 약분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논리 중에는 공약수를 더 이상 약분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택한 가정, 즉 P와 Q가 정수라는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실제로 루트 2는 1.414, 2135, 땡땡땡 로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으며 예상하기 어려운 결론이었다. 귀류법의 명쾌함에 우리 모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위대한 발견을 숨겨둬야만 했다. 부록 2. 피타고라스의 다면체. 다각형을 일컫는 그리스어 풀리고는 여러 개의 각을 뜻한다. 각 변의 길이가 같은 평면 도형이 정다각형이다. 길이가 같은 변 3개로 만들어진 평면 도형이 정삼각형이고, 변이 4시면 정사각형, 5이면 정오각형이다. 다면체란 각각의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칭한다. 다면체를 일컫는 그리스어 폴리헤드로는 여기서 여러 개의 면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는 6개의 정사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이다. 바른 다면체 또는 정다면체는 흠이 없는 다면체를 뜻한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요하네스 케플러의 연구에서는 정다면체가 5가지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보다 후대에 와서 레온하르트 오일러와 르네 데카르트가 발견한 정다면체의 면수 F, 모서리의 수 E, 꼭지점의 수 V 사이에 성립하는 V-E 플러스 F는 E 의 관계를 이용하면 정다면체의 종류가 5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우선 정육면체를 예로 들어 이 식의 성립 여부를 조사해 보자. 정육면체의 경우 이름 그대로 F는 6이며 꼭지점의 수가 8개이니 V는 8이다. 그러므로 6 플러스 8 마이너스 2는 12에서 모서리의 개수가 2는 12개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 있다. 식 2에 대한 기하학적 증명은 쿠란트와 로빈스가 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실제 증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우리는 대신 이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다면체가 5가지임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자. 다면체에서 인접한 면 2개는 모서리를 하나 공유한다. 정육면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 모서리 하나가 인접한 두 평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면체가 있는 면들의 총수는 n 곱하기 f이다. 그런데 면 2개마다
모서리가 하나씩이니까. n 곱하기 f는 2 곱하기 2, 3식의 관계가 성립한다. 꼭지점 하나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수를 r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정육면체의 경우 모서리가 3개 만나서 꼭지점이 하나 생기니까 r은 3이란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r 곱하기 v는 2 곱하기 2, 4식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식 3에서 얻은 f는 n분의 2와 식 4의 v는 r분의 2의 결과를 식 2에 대입하면 r분의 2마이너스 2 플러스 n분의 2는 2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 식의 양면을 2 곱하기 2로 나누면 n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5식의 관계가 성립한다. 가장 간단한 다각형이 삼각형이므로 n은 적어도 3이거나 3보다 커야 한다. 꼭지점을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3개의 면이 교차해야 하니까 r 역시 적어도 3이거나 3보다 커야 한다. n과 r과 동시에 3보다 크다면 식 5의 좌변은 3분의 2보다 작아야 한다. 그렇다면 2로 그 어떤 양의 정수를 택해도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 n과 r 동시에 3보다 크다고 명백한 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또다시 귀류법의 성공 현장에 서게 된 셈이다. 즉 n은 3이면서 r이 3보다 크든가 아니면 r은 3이면서 n이 3보다 커야 한다는 결론이다. 먼저 n은 3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 식 5는 3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되고 여기서 우리는 r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의 관계를 얻는다. 즉 r은 3이나 4, 5가 될 수 있다. 만약 2가 6이거나 그 이상이면 이 식은 충족될 수 없다. n은 3이고 r은 3이라면 꼭지점마다 3개의 삼각형이 만난다. 식 6으로부터 모서리가 6개, 식 3에서 면이 4개, 그리고 식 4에서 꼭지점이 4개인 다면체이다. 다시 말해서 n은 3의 경우가 피라미드 모양의 정사면체라는 결론이 나온다. n은 3이고 r은 4의 경우 꼭지점마다 4개의 삼각형이 만나서 만드는 팔면체가 얻어진다. n은 3에 r은 5이면 꼭지점 하나에 삼각형이 5개씩 만나서 이루는 20면체가 만들어진다. 만약 r은 3인 경우 식 5에서부터 n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관계를 얻게 되고 그렇다면 n은 3, 4, 5 중에서 그 어떤 값을 가져도 좋다. n은 3이면 다시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정사면체, n은 4면 정사각형 6개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 n은 5이면 정오각형 12개로 만들어지는 정12면체가 된다. n과 r이 이 외의 정수값을 가질 수 없다. 즉 다면체에는 다윗 가지밖에 없다. 수학적 사고의 추상성과 아름다움에서 유래한 그 결론이 인간의 실제적 삶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옮기니 후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혹자는 아쿠아일로에 있는 지구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핵전쟁의 공포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이 지구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권과 사회 정의의 범세계적 구현이야말로 우리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인들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난제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화두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상을 우주적 관점에서 조망하게 될 때 앞에서 열거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인간의 위상과 정체를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독자를 다그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코스모스의 13부작 시리즈가 방영될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코스모스를 시청했다는 통계가 그 성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교정 작업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던 와중에 저는 일본 고베시 근처 아와지 섬에서 열리는 행성과학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초순이었습니다. 대만, 독일,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학자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박사 과정의 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외계 행성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집중 강의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행성 간 고체 입자에 관한 강좌를 하나 맡았고 이들과 한데 어울려 그 분야 전문가들의 열강을 듣기도 하면서 태양계 바깥에서부터 생명 세계와 문명 사회를 찾으려는 인류의 원초적 꿈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실현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태양계 근방 별들 중에서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확인된 별들이 약 130여 개에 이른다는 통계가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확인된 외계 행성들 거의 대부분이 목성 또는 목성의 10여 배 규모에 이르는 질량을 갖는 거대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의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형 행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행성의 검출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천문학자들은 외계에서 지구형 행성을 찾는 것도 단순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학교를 마치고 아와지 섬에서 사가미하라 소재 우주항공 연구소로 돌아와 보니 특별기자 회견에 공고가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아주 최근에 화가자리 베타별 주위에서 몇 개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베타별의 고리에서도 언젠가는 행성이 태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제 연구실로 들어와서 밀린 전자 우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행성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바로 다음 날 미타카 소재 일본 국립천문대에서 열린다는 전갈도 우편물 더미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될 한 논문의 초록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구경 8.2m의 스바루 망원경으로 마부자리에 있는 어느 별 주위에서 회전 원반체를 발견했는데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태어나던 당시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정 작업을 서둘러 끝내고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제6차 동아시아 천문학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저는 10월 13일 하네다와 김포를 연결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옹기니 후기를 보내달라는 출판사 편집자의 빗발치는 독촉을 가슴에 간직한 채 노트북을 열어 아와지 섬에서 시작한 이 글을 마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과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 저의 머릿속에서는 우주와 생명 진화의 드라마 한 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대폭발, 은하와 별의 탄생, 핵 융합을 통한 무거운 원소의 합성, 초진성 폭발, 성간 물질 등 금속 함량의 증가, 암흑 성간운의 중력 수축, 회전 원반체의 출현과 중력 불안정, 미 행성의 형성과 지구형 행성의 성장, 지구 생명의 탄생, 과학기술 문명의 진화로 연결되는 길고 긴 드라마였습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타고남은 제가 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주의를 인식하게 되기까지의 긴 여정에서 떼려고 해도 결코 뗄 수 없는 우주와 인간의 뿌리 깊은 연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얼굴을 한 인류의 자기 파멸 가능성도 내게 일깨워 줬습니다. 이만하면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거두려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말입니다. 어제는 담당 편집자의 노란색 쪽지가 드디어 회의장 안으로까지 전달됐습니다. 마침 오늘은 동아시아 천문학 대회의 오후 일정이 시내 관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옹기니 후기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지난 나흘 동안에 있었던 열띤 토의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스바루 망원경이 촬영한 회전 원반체들의 다양한 모습이 스크린을 생생하게 장식했으며 동반 행성의 존재가 확인된 별의 총수도 2달이 채 못 되는 사이에 벌써 140여 개로 늘어나 있었고 행성을 4개씩이나 거느린 별도 3개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지구형 고체 행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이어진 짧은 여정에서 옹기니는 외계 행성계를 찾으려는 현대 천문학의 숨가쁜 달리기를 추적한 셈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지구형 고체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성계의 형성은 자연의 희귀한 선택 사항이라기보다 항성의 생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필수 현상입니다. 이제 현대 천문학은 이론과 관측 양쪽 측면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하수 은하에는 태양 행성계와 같은 행성계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달 사이에 경험한 속도로 행성의 발견이 이어진다면 외계에서 지구형 행성을 찾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은 지구인이 우주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며 그날부터 인류는 자신의 우주적 위상을 새롭게 의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제가 번역하기를 잘했다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그러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저의 번역이 우리의 의식 전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해 전의 일입니다. 주식회사 사이언스북스 편집부에 권기호 씨가 코스모스의 번역을 저에게 종용해 왔을 때 저의 즉각적 반응은 한마디로 주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현대 천문학의 엄청난 변화를 알고 있기에 20년이나 지난 책을 이제 번역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정적 반응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줄을 많이 달아야 하겠구나. 그런데 나는 주가 많이 달린 책을 싫어하지 않는가.
그러나 권기호 씨의 은근한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독자층이 두꺼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된 코스모스 시리즈를 즐기고 자란 지성인들에게는 사유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고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번역 출판을 기획한 편집자 자신이 코스모스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저는 꿈, 사유의 지평, 우주와 인간의 관계 등 그가 제시하는 몇 마디 키워드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인이 달나라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현대과학과 공학의 눈부신 발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을 두고 노래한 시인들이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소망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시인이 우리 가슴에 심어준 꿈의 위력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달나라 여행을 설계하게 했을 것입니다. 외계 생명의 발견이야 가까운 장래에 기약할 수 없겠지만 어느새 140여 개에 이르는 외계 행성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 확인되었으니 외계 생명의 존재도 언젠가는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를 향한 인류의 끈질긴 외침이 언젠가는 외계 문명과의 교신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인류 역사를 바꾼 고전 중의 하나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번역을 약속하고 첫 페이지를 옮기면서부터 저는 번역하기는 고문이다 라는 명제를 제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천문학이 주를 이루지만 천문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코스모스에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점에 이르기까지 과학뿐 아니라 서양 철학과 동양 사상, 현대 사회학, 정치 심리학 등의 지식이 두루 필요했으니 코스모스의 번역은 맨발로 가시밭길 걷기였습니다. 저를 곁에서 도와주신 고마운 이들이 계십니다. 서양 고전에 관한 사항은 멀리 네덜란드에 계신 박휘근 학형이 도와주셨습니다. 동양 고전의 무지한 저를 외우 김소영이 줄곧 깨우쳐 줬습니다. 생물학, 화학, 고생물학 등에 관한 사항은 홍전, 오창식, 홍발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대 중국 신화의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중국 윈난 천문대 바이 지밍 박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성에 관한 사항은 김유재 박사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여러 동료 교수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옹기니의 질문에 충실한 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아내의 독려와 비판도 이 책을 여기까지 오게 한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번역 작업을 은근과 끈기로 참아주신 주식회사 사이언스북스의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겨울 관솔제에서 홍승수 특별 판을 펴내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돌아온 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계에서 발견된 행성체의 개수는 140개에서 18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겨 내놓을 때에는 20여 년의 나이를 먹은 코스모스를 21세기의 젊은 독자들이 어떻게 대할지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학생 시절에 책을 읽었던 분은 예전 코스모스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행복을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소중한 책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영영 돌려받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이 책의 귀환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코스모스가 추억의 책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KBS TV 책을 말하다에서는 눈물나게 재미있는 과학책으로, 네이버와 교보 문고에서는 올해의 과학책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는 우수 도서로,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에서는 올해의 과학책으로, 동아일보에서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과학 도서 1위로 선정해 이 책이 가진 현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주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종의 책이 쏟아지고 책의 수명이 몇 개월이다 하는 부박한 현실 속에서 사반세기의 나이를 가진 코스모스가 여전히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대폭발의 순간에서 인류의 진화까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던 칼 세이건의 방대한 지혜와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우주적 상상력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적 이웃을 향한 손짓, 우리의 배움이 인류의 지혜를 도약시켜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모든 글에서 모든 행동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향한 호기심 어린 물음과 탐구의 열정은 인간의 못 말리는 본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의 탐구가 시작된 수천 년 전의 고대 문명에서부터 칼 세이건이 살아있는 시대를 거쳐 새천 년을 맞이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모든 학문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유려한 문장 밑에서 약동하는 이 원동력은 표면적인 정보의 낡음과 시대를 초월하여 코스모스를 코스모스이게 하는 가치입니다. 2006년 12월 20일은 칼 세이건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맞춰 좀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하여 이 특별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사진이지만 컬러 사진을 덜어내고 판형을 줄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책을 다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양장본에 있었던 몇 가지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게다가 칼 세이건의 부인인 앤 드루이안 여사가 세이건의 10주기를 기념해 쓴 글을 보내주어 한층 의미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이 보급판을 통하여 세이건의 우주적 상상력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책이든 주위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랍니다. 코스모스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사랑해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겨울 홍승수.